자, 오늘 진행하는 수업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3주차인데 오늘은 특별히 변수와 객체, 표현식에 대한 내용들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프로그래밍 혹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가, 그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변수와 객체, 그다음에 표현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와 객체 표현식을 이해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과 입력문, 출력문에서 변수와 객체 표현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실습을 할 때 제가 변수나 아니면은 뭐 if문, while문, 뭐 이런 분기문이나 반복문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수도 쓰면 안 되고 while문도 쓰면 안 되고 분기문도 쓰면 안 되고 그냥 날 코딩해서 되게 엄청나게 이게 글을 프린트문 엄청나게 많이 써야지 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여러분들 한 거 딱 보니까 if문, while문 뭐 이런 거 써가지고 for문 써가지고 과제를 했더라고요. 자, 지금은 어떤 거냐면 사실 파이썬 수업인데 파이썬 문법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도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수학적인 소양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특징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초, 중, 고 미리 선행학습으로 프로그래밍 공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받아들여. 변수가 있고 변수 안에다가 변수는 값이 변할 수 있는 곳이야. 그 다음에 거기다 값이 넣으면 값이 들어가. 그걸 가져다 쓸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게 이제 코드 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여러분들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개발자로 있는다고 했을 때 개발자로서의 내공을 키우는 시간들이 오늘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운영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테이트먼트, 명령문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변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화면에 뭐 출력해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라, 여기까지 할 수 있었고 오늘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담아낼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고요.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if문에서 분기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끝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반복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프로그래밍을 하나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variable, identifier, 그 다음에 값, 스칼라 밸류 혹은 리터럴 밸류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책에서 혹은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를 했을 때 variable이다, 변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여기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용어를 혼용해서 많이 써요. 용어를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특별히 우리 이 나라 말 자체가 약간의 그 내용을 좀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용어 자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자, variable이라는 것 자체가 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변할 수 있다. 자, 변할 수 있음. 뭐 요것을 뜻하는 거죠. 자,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뭐라고 보냐면 very 다양하다. various. 이렇게 우리 용어를 쓰죠. 자, variable에서 very에다가 able 이렇게 붙였으니까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값이 변경될 수 있는 공간이다. 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우리 학문은 컴퓨터 공학은 존재와 부재를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조금 더 흡입력이 조금 넘치는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우리 컴퓨터 공학은 공간을 지배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을 지배한다 라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다루는 그 공간 자체가 어느 공간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은 컴퓨터 월드 상에서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간. 자, 여기서 있는 메모리 공간을 우리는 다루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오늘 수업 그리고 앞으로의 수업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 변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딱 떠올려야 되냐면 이 공간을 떠올려야 돼요. 공간. 자, 제가 아이덴티파이어다 이렇게 식별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얘는 이름입니다. 이름. name. 자,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할당된 공간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여기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요거가 중요하죠.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와 식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값이에요. 값. 공간에 이렇게 있으면 그 공간에다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낼 거냐, 그게 이제 스칼라 밸류 또는 리터럴 밸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에서 값으로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소스 코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할 때 거기다가 값을 기입을 할 수 있죠. 뭐 지난 시간에는 뭐 프린트 10, 프린트 20 뭐 이렇게 했잖아. 그런 값. 그래서 코드 상에서 한번 값이 결정되면 그 값이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10, 그 다음에 ABC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변수와 식별자, 그 다음에 값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개념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제가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공간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공간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공간은 메모리상에, 그러니까 컴퓨터 메모리상에 연속적인 공간이 있어요. 그 연속적인 공간에서 하나 딱 떼가지고 이제 얘가 베리어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이 베리어블, 이 공간에 접근할 수 있게끔 이름을 붙여 놓을 건데, 그 이름이 name이죠. 요 이름을 붙여 놓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덴티파이어다. 식별자다. 그러니까 식별이다라는 것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식별자고, 여기 안에다가 10 혹은 이진수로, 자, 이진수로 1010 1010이면 10입니다. 10. 그래서 1010이 안에 들어있으면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value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로 우리 이제 공간에 값이 들어가 있고 그 값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따라서 1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값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다, 아이덴티파이어다 하면 이름이고, 그 다음에 공간을 지칭하는, 공간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컴퓨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컴퓨터 입장에서 이 공간을 나타낸다. 사실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아이덴티파이어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이건 사람을 위한 겁니다. 컴퓨터가 관심 있는 것은 이 베리어블인데, 이 베리어블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인데, 이 베리어블은 공간을 나타내죠. 공간은 우리는 주소를 부여합니다. 자, 이게 공간에 대해서 주소를 부여한다? 이 말이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당연하진 않아요. 자,
우리가 1주차에 제가 수업에서 설명을 할 때, 이 컴퓨터라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공 세계를 만들고, 인공 생명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이미 갖춰져 있는 체계가 컴퓨터 월드 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가지고 그 노하우들 있잖아요. 공간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컴퓨터 공간에서도 공간을 관리하는 노하우로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면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체계를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오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했어요. 파이썬 수업 5분 만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 N5동 408호로 와야 되잖아요. N5동 408호로 온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 408호라는 이 공간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이 공간에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 지금 사람들 다 앉아 있잖아요. 밸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밸류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관리할 때 408호, 요 바로 밑에는 308호, 밑에는 208호, 108호 이렇게 있잖아요. 공간에 이름을 붙여놓고 그 공간에다가 여러분들 뭐 파이썬 수업 들으려면 N5동 408호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공간의 사람들이 쭈르르 오겠죠. 자, 그러면 이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체계, 시스템, 그게 이제 어드레스죠. 메모리의 어드레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게 되면 name, 그래서 우리는 x는 뭐 10, 혹은 x는 abc 이렇게 코드를 쓰게 되는데 이게 각각 스테이트먼트들입니다. 스테이트먼트. 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x라는 이름의 공간에 10이라는 밸류, 스칼라 밸류를 어사인한다. 값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라는 공간에다가 동일한 이름의 공간에다가 abc라는 값을 스트링 밸류, 리터럴 밸류를 어사인 부여합니다. 자, 이게 어떤 구조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달성이 되는지 한번 가보죠. pythontutor.com 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pythontutor.com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특별히 파이썬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보면 프로그램을 주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앞에서 설명했던 x는 10, x는 abc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 Visualize Execution이라고 되는 가시화 해봐. 이렇게 보면 여기서 Next 누르면 비어있는 공간에 글로벌 프레임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딱 잡았어요. 공간을 딱 잡고 그 다음에 X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X라고 돼 있고 이 공간에다가 여기 있는 공간에다 10이라고 value를 할당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 딱 해보니까 10이라는 공간에 X라는 공간에 10이라는 value가 있었는데 10이 없어져 버리고 ABC라고 값이 들어가게끔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언어를 임퍼러티브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선언형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X에다 값 10 이렇게 하면 선언하면 그 선언된 값이 변수 공간에다가 값이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ABC라고 얘기하면 이 ABC가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값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선행학습을 한다라고 했으면 전부 다 배웠던 걸 겁니다. 자, 얘를 조금 더 우리 한번 뜯어볼까? 변수에다가 값이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 x는 10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얘를 한번 뜯어보자. x는 10. 얘를 어떻게 뜯어볼 거냐? 자, 요 x는 잘 봐보세요. x는 우리 뭐라고 했냐면 identifier라고 했어요.
10배자 얘기했잖아. 배웠잖아. 10 요거는 스칼라 베리어블 값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요 equal 표시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에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에서는 equal 하면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연산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하고 특별히 요 equal 표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ssign operator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당 연산자다 라고 해서 x라는 이름의 공간에다가 10을 할당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 얘 x에다가 10 할당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앞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x라는 공간에다가 10이 선언되는 순간에 그 x라는 공간에 있는 값이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덮어 씌워졌어요. 10 이렇게 했고 그 다음이 x는 abc 이렇게 있으면 abc라는 값이 씌워졌어요. 자, 그러면 abc라는 값이 x로 들어가는 순간에 x에서 정의되어 있던 값 자체가 사라져 버렸잖아. 이게 맞는 걸까? 자, 여러분들 이게 N5동 408호 이 공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간에 여러분들을 어사인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공간에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다음 수업이 있다고 해서 요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나가야 다음 사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하죠? 사라져 버리네. 자, 사라져 버렸으니까 받아들여. 왜요? 그냥 없어져.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나? 자, 코드 x는 10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x에는 10이 들어가 있겠죠? 자, x에다가 x 플러스 1 하면 어떻게 되죠? 11이 들어가겠죠? 11이 들어가겠지? 근데 디스트럭티브 업데이트라며. 지금 여기 하는 게 이렇게 10을 어사인하면 x의 값이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파괴하고 업데이트한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디스트럭티브 업데이트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삭제, 파괴하잖아. 그러면 x에다가 x 플러스 1 하면은 기존에 들어가 있는 값이 파괴되면서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제기적으로 또 쓰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걸까? 어떻게 되지? 가치관에 혼란이 오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뭐냐면 그냥 외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코드도 쓸 수 있어요. x에다가 x를 어사인하는 거야. 자기 자신에다가 자기 자신 어사인. 자기 자신에다가 자기 자신 어사인을 하는 이 코드 의미가 있나요? 의미는 없는데 실행은 돼. 문제 없이 동작해. x에다 10이 넣고 x에다 지금 이렇게 하면 11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x에 11이 남아요. 그것도 되게 이상하잖아. 자기 자신한테 값을 어사인을 하는데 할당을 하는데 값이 디스트럭티브 업데이트에서 파기시키는데 값이 그대로 유지돼.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거를 그냥 외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계속 프로그램 코드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어사인 스테이트먼트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보면 어떻게 하느냐? 자, 법칙. 어사인 오퍼레이터를 딱 만나면 어사인 오퍼레이터를 기준으로 얘를 점점점점 이렇게 나누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눕니다. 얘를 LHS 오른쪽을 RH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어 보이죠? LHS, RHS 이렇게 이야기. 자, LHS의 약자는 left hand side, RHS의 약자는 right hand side입니다. 왼손, 오른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뭘 하냐? LHS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이쪽 왼쪽 부분 있죠? 얘는 무조건 공간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얘는 무조건 값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런 코드를 딱 만나잖아요. 오른쪽을 어떻게 해서든지 값으로 변환시키려고 하고 왼쪽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간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코드를 잘 뜯어보면 10, assign, 11 이런 코드는 에러가 딱 나는 거예요. 왜 에러가 나느냐? 왼쪽은 공간이어야 되는데 값이거든요. 리터럴 밸류, 스칼라 밸류 얘는 한번 결정되면 값이 변경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쪽은 밸류죠. 오른쪽은 이렇게 됐으니까 L 밸류 뭐 여러분들이 그 오류 이렇게 보게 되면 L 밸류는 L 밸류 왼쪽은 L 밸류여야 되는데 지금 값을 할당할 수가 없다. 이런 오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공간이어야 되는데 값이어가지고 얘를 공간으로 치환할 수 없다라고 컴퓨터가 에러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테이블을 하나 그리면 좀 좋아요. 테이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C, C++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을 건데 다음 학기도 제가 C, C++ 프로그래밍을 하겠죠.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C, C++ 할 때도 또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얘는 C, C++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얘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계 친화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 안 해도 상관없는데 파이썬은 얘 좀 그지 같아요. 네. 모든 게 다 클래스고 뭐 뒤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얘는 막 변수, 상수 값인데 그 뭐죠? 숫자 값인데 얘가 문자가 될 수도 있고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다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C, C++를 배우게 되면 제가 한번 언급은 하겠지만 파이썬은 모든 것이 다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포인터로 전부 다 포인팅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받아낼 수 있다. 이 얘기를 다음 학기에 저한테 C, C++를 듣게 되면 제가 반복할 텐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기억해 줘. 자, 여기에 코드 이렇게 할게요. x는 10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쓰냐면 아이덴티파이어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아이덴티파이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어드레스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간을 얘기할 거고 여기는 value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x는 10 하면 아이덴티파이어는 x예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제가 임의로 0x1000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공간은 지금 얘 인티저니까 뭐 4바이트 어떤 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4바이트 공간이 잡혔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자, value는 10 이렇게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x는 x 플러스 1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x는 x 플러스 1, x에다가 x 플러스 1을 할당해라 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얘를 기준으로 assign operator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라 했잖아. 자, 왼쪽, 오른쪽을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을 얘를 값으로 치환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자, 1 값이죠. 플러스 연산자죠. 이거는 값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연산을 하는 거죠. x 얘는 지금 보면 아이덴티파이어죠. 베리어블이죠. 그러니까 요 베리어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이덴티파이어를 찾아. 좋아. 여기 보니까 아이덴티파이어 x에 대응되는 어드레스를 봐요. 이 어드레스의 공간을 봐. 이 공간을 보니까 값이 10이라고 있네. 이렇게 쭉 가져와서 얘를 10으로 치환을 합니다. 얘를 10으로 치환해. 그러면 10 더하기 1 요거 value로 해서 11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을 공간으로 봐. 그 공간으로 보는데 얘가 베리어블이네. 아이덴티파이어잖아. 아이덴티파이어 연결해. 요 x가 0x1000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요 공간 있죠?
이 공간에다가 11의 값을 어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코드가 실행되면 아이덴티파이어는 x고 어드레스는 그대로고 공간도 그대로겠죠. 여기다가 11을 이렇게 들어가라. 자, x에다가 x를 넣는 거, 얘는 너무 쉽죠. 어사인 오퍼레이터를 기준으로 잘라. 오른쪽 value, 왼쪽 공간 스페이스. 자, value x value 어떻게 돼 있어? 11이지. 11을 여기 가져오고 x 공간이죠. 공간에 대해 아이덴티파이어 연결돼 있죠. 어드레스 0x1000이지. 이 어드레스에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가져와서 그냥 어사인 해요. 11에다가 11을 그냥 어사인하고 끝. 그래서 되는 겁니다. 공간에 11 들어가서 어사인이 끝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는데 어사인 오퍼레이터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어사인 오퍼레이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프린트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명령문 이렇게 했잖아요. 프린트 이렇게 했어요. input a equal input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문이죠. 프린트문과 인풋문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프린트문, 두 번째 인풋문에 어사인 오퍼레이터 있네. 오른쪽이 어떻게 돼요? 밸류 해야 되지. 밸류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풋을 처리하려고 막 이렇게 실행을 하겠지. 그래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겁니다. 입력을 받은 내용을 A라는 공간에다가 어사인 해주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프린트문 얘는 이퀄이 없네. 어사인 오퍼레이터가 없네.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어서 얘는 그냥 안 받고 그냥 딱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문을 value로 해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파이썬 클래스를 한번 봐보죠. 자, 제가 왜 이 파이썬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실제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를 보게 되면 이번 학기 말 정도에 아마 클래스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클래스가 처음에 또 나왔죠. 왜 클래스가 나오느냐? 파이썬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사실은 객체 지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깝습니다. 파이썬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자, 절차 지향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그냥 풀어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언어인데, 이 파이썬이 모든 것이 객체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것이 다 객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체로 표현됐다 라는 것은 속성과 메소드를 가집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모든 것이 객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현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 번은 앞부분에서는 한번 다뤄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에 대한 얘기, 객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는 객체의 생성기 또는 객체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 파이썬의 클래스는 더 얘기해야 되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깝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객체 지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객체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걸 보게 되면 객체 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하기보다는 절차 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하기 때문에 그냥 절차 지향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깝다. 실제 만약에 좀 더 맞는 말은 파이썬은 객체 지향적인 구성 요소를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객체 지향적으로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가능성을 여러분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브젝트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브젝트.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자, 특별히 그 영미권에 있는, 그러니까 영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 용어가 되게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지 같아요. 그지 같아요. 왜? 영어는 각각의 상황과 그 다음에 시점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써요. 우리는 다 객체야.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느 상황에서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컨텍스트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용어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한번 딱 놓쳐버리면 뭐야?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우스갯소리로 인터넷 밈으로 이렇게 갸가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되게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잖아요. 컨텍스트가 누구냐에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이거잖아. 이것처럼 여기서도 객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객체, 오브젝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영역에서의 실제 객체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브젝트다라고 객체다, 객체 제한 프로그램 객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만약에 제가 용어를 객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실세계에 대응되는 오브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에서는 변수, 자료구조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함수, 메소드, 메모리상에 있는 값이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 객체라고 있겠죠. 요 객체. 얘는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인스턴스다라고 얘기해요. 인스턴스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기반의 객체 제한 패러다임. 근데 요 클래스도 객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했던 객체 생성기, 객체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로서의 객체를 얘기할 때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오브젝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이 오브젝트는 전부 다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뭔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용어를 구분하면 실체다. 얘를 실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인스턴스를 또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실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상에 실제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인스턴스다, 실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틀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객체, 오브젝트다, 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오브젝트, 인스턴스 요 세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쓸 건데 사실상 다 객체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 객체, 실체, 클래스 이렇게 한글로도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영어로 인스턴스, 클래스, 오브젝트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다음을 한번 봐보죠. 요거예요. 모든 게 지금 다 오브젝트로 표현될 수 있는데 실제 세계에서의 오브젝트가 있고 얘를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혹은 모델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클래스로 설계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얘를 컴퓨터 월드상, 메모리상의 실체를 만들어요. 인스턴스를 생성해요. 인스턴시에이션 한다라고 얘기해요. 인스턴시에이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스턴시에이션을 하면 여기 있는 자동차가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객체를 기반으로 한 모델링, 지금 보면은 모델링 혹은 디자인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인스턴스, 컴퓨터 월드로 가지고 왔잖아.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공학 영역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다른 공학적인 부분들, 여러분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모든 것이 다 동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봐야지. 제가 컴퓨터 공학과 학과자이니까 컴퓨터 공학이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자,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봐봐요. 지금 하고 있는 요 프로세스가 무엇이냐면, 현실 세계에 있는 개체, 현실 속에 있는 엔티티, 오브젝트를 컴퓨터 월드로 옮기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틀을 하나 만들고, 그 틀로 컴퓨터 세상에다가 인스턴스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요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틀로 만들고 그 틀을 사용해서 컴퓨터 월드에다가 옮겨 넣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를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이걸 생각해 보려면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여러분들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엄마가 전화 받으셨는데 전화기 속에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핸드폰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내 엄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잖아. 전화를 통해서 내 눈에 앞에 보이지 않아. 저 멀리 지금 여러분 동명동에 있고 여러분들 어머니는 다른데 뭐 분산동이나 뭐 이런 데 계셨다고 쳐. 그래서 전화를 했어. 전화가 됐어. 연결됐어. 목소리 들어. 엄마, 나 지금 수업 듣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 왜 전화했니? 이렇게 했는데 왜 전화했니? 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내 엄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응? 그렇잖아. 꿈일 수도 있는 거야, 꿈.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 컴퓨터 공학에 있는 이 객체라는 이 모든 개념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 깔려 있고, 그게 우리는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공학에 대한 부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기반 기술처럼 되어 있는 거죠. 자,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현실 세계에 있는 엄마가 있고 내가 여기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현실 세계에 있는 객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어떤 특정한 형태로, 데이터 형태로 포맷을 만들어 놓고요. 이 툴로 컴퓨터 월드에 보내. 이 컴퓨터 월드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 혹은 정기적인 신호 엄청 빠르게 확 전달해서 엄마가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현실 세계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존하는 모든 공학은 리얼 월드 엔티티를 어떤 특정한 형태로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 월드에다가 옮겨놓고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작업한 거를 현실 세계에 반영하는 이 루프를 구성함으로써 모든 공학이 지금 동작하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동차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트북 쓰는 거, 휴대폰 쓰는 거, 모든 게 다 여기야. 현실 속에 있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실 속에 있는 이 개체를 어떻게 클래스의 형태로 옮겨놓을 건가? 이게 첫 번째. 디자인하고 모델링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클래스들을 컴퓨터 월드로 옮겨놓는데 지금 카 클래스 하나만 얘기했지만 카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도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교통 체계도 만들고 어떤 특정한 체계를 만들어서 서로 상호작용하게끔 만드는 거. 여기 컴퓨터 월드에 가져오면서 카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를 만든 거를 어떻게 하나요? 얘를 좀 보내. 여기서 계산한 결과, 여기서 동작한 결과를 카 오브젝트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하면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문법을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리얼월드를 이 형태대로 어떻게 구성을 시킬까? 그 다음에 얘를 컴퓨터 월드에 옮겨와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시킬까? 그 결과를 보통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는 이 패스만 딱 하고 끝나니까 이게 뭘 배운 거지? 한 학기 공부하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밍
대해서 뭔가 공부를 했는데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나온 결과를 이쪽으로 방향하는 것까지 해줘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연습해보고 좀 연습을 하고요. 이제 2학년 때 가고 3학년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만큼 보다가 4학년이 되면 여기 리얼 월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객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그게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보면 인티저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클래스래. 프린트 인트 해서 타입, 얘는 타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타입 공간이다. 앞에서 제가 표를 할 때 공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공간은 인티저 타입, 뭐 스트링 타입, 이 타입에 따라서 저장되는 공간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인티저 클래스 공간.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을 때 인스턴스가 메모리상의 공간으로 잡히는데 지금 보면은 봐봐요. 타입 10 이렇게 해주면 왜냐면 10은 아까 스칼라 밸류였어요. 값이 변하지 않는 데서. 이 변하지 않는 값이지만 얘는 메모리상에 어딘가에 저장은 되어 있어야 돼요. 쓰려면. 저장되려면 어떻게 되죠? 클래스라는 게 컴퓨터.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사용하는 코드 밑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타입 10 해주면 요 10이라는 밸류, 스칼라 밸류를 메모리상 어딘가 클래스를 생성해서 메모리 공간을 잡아. 그리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가져다 쓸 때 10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자, 10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으면 이 10 플러스 10은 뭐냐면 익스프레션이에요. 표현식이에요. 표현식에서 10 더하기 10 얘를 어떻게 하느냐? 밸류로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밸류를 바꾸려고 하니까 얘는 20으로 되는데 그 20이 어딘가 저장돼야 돼. 변수를 지정하지 않았어. 공간을 지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어딘가에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하는 공간을 담는 그릇이 이 클래스라는 그릇. 클래스 인티저라는 겁니다. 이게 인티저 타입이라서 정수형이라서 정수를 담아낼 수 있는 틀이 이미 있어요. 컴퓨터 상에서 파이썬 랭귀지에 이미 틀이 있고 그 틀대로 그릇을 막 만들어낸 거야. 그게 이 클래스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10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 요 10 플러스 10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바로 그냥 20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얘를 임시로 저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20으로 클래스 인스턴스에 20이 저장되어 있고 걔를 꺼내다가 쓰는 겁니다. 자,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문자열, 지난 시간에 문자열 얘기했었죠. 자, 클래스 스트링이 문자열을 저장하는 클래스로서 스트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스트링 하면 이렇게 스트링이 화면에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식 expression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식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괄호로, 소괄호, parenthesis라고 얘기하는 소괄호로 표기해야 되는데 항상 쌍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 항상 쌍으로. 그 다음에 표현식에서는 어디 하느냐? 우선순위를 나타낼 때 이 parenthesis를 사용합니다. 혹은 괄호 안에 쉼표가 있는 경우에 tuple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tuple은 나중에 데이터 스트럭처 공부할 때 공부를 하겠지만 tuple은 리터럴로 처리되고 이 리터럴이다 하면 한번 값이 결정되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 괄호는 가장 안쪽에 있는 괄호를 먼저 수행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괄호를 먼저 수행해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제일 처음 만나는 괄호에 대해서 괄호 쌍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해주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0 더하기
10 곱하기 20 더하기 20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봅시다. 자, 얘를 처리하는데 이 스테이트먼트, 이 문을 딱 만났어. 이 문을 만나면 여러분들 얘를 어떻게 처리해 주냐? 얘를 값으로 처리해 주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값으로. 얘를 값으로 처리하려고 보니까 괄호가 있네. 더하기는 연산이잖아, 연산. 덧셈이란 연산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처리하기 쉬워요. 곱하기 처리하면 돼. 괄호에 대해서 어떻게 값으로 변환시켜 줄 거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스택은 이렇게 밑이 막혀 있는 구조예요. 얘하고 똑같습니다. 얘. 상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으면 책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책을 뽑아내려면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죠?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이게 스택입니다. 자, 제일 먼저가 제일 마지막이다. 요거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 뭐냐? 닫는 괄호를 만나면 여는 괄호를 만날 때까지 뽑아낸다. 요 두 개만 가지고 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 처리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봐보죠. 괄호, 여는 괄호 만났어. 그냥 넣어. 요 스택에다가. C처럼 보이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여는 괄호. 그 다음에 10. 곱하기 20. 여기까지 왔어요. 맞죠? 여기서 닫는 괄호를 만났네. 여기 닫는 괄호. 닫는 괄호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요만큼 빼내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20 곱하기 10은 200이죠. 그 다음 200을 집어넣어. 왜냐면 아직 요 스택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여는 거 더하기 10을 빼먹었네. 여기 10 있네요. 10 더하기 200 하고 더하기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20 하고 괄호 닫는 거 오면 어떻게 되나요? 여는 괄호를 만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다 빼내. 그 다음에 계산하면 10 더하기 200 더하기 20 해서 230을 반환하고 끝. 여기서 보면은 항상 쌍으로 묶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항상 페어로 쌍으로 묶여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쌍으로 묶여 있는 거 어떻게 체크할 거야? 어떻게 체크할 거야? 컴퓨터에서 처리해줘야 되잖아. 요 스택에 이렇게 해서 처리했는데 괄호가 남아있습니다. 괄호가 남아있으면 여는 괄호가 남아있던지 아니면 여기에 전부 다 비워졌는데 닫는 괄호가 들어왔으면 에러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괄호를 빼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오른쪽 부분 익스프레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값으로 치환하려고 많이 연습하는데 그거는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스택이라는 구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클래스라는 틀을 혹은 클래스 인스턴스라는 그릇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 이렇게 있는데 이 어트리뷰트 피리어드 다음에 오는 일종의 핸들입니다. 자, 이것도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외워두면은 혹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은 편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assign operator, 그 다음에 점, period, 오퍼레이터가 이제 그겁니다. 자, 이 점은, 요 점 있죠? 얘는 무조건 점이 오잖아, 점이 오면 얘는 소유격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소유격이니까 뭐뭐의로 해석을 하십시오. 해석을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primary의 attribute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랜덤 이렇게 있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게 되니까 랜덤의 랜드 int라는 attribute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랜덤의 랜드 int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이 랜드 int는 1과 10을 받아서 그 사이에 있는 값을 랜덤으로 반환시켜주는 이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얘를 attribute라고 얘기하는데 이 점을 만나면 소유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subscription이라고 있는데 이 subscription은 expression에서 대괄호로 표현돼요. 대괄호로 표현되고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서의 값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대괄호 안의 값 중에서 0이 시작 원소예요. 0부터 시작하고 파이썬 한정으로 해서 파이썬에서는 음수 인덱스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string 이렇게 있으면 이거 문자열이죠. 문자열 여기서는 시퀀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집합의 원소의 순서상이니까 여기 그 시퀀스라고 하면은 순서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 이 순서에서 그 공간의 값의 순서를 나타내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공부하면서 많이 이제 다뤘던 거고 0 하면 S 1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키 2 하면은 R 스트링이 -1 하면 역으로 해서 G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공부하면은 subscription에서 대괄호로 해서 subscription 가져다가 값을 쓰는 거는 이미 익숙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왜 0일까? 왜 0이지? 왜 0부터 시작하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어렵잖아. 우리는 첫 번째 원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원소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0, subscription 0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또 미스매칭이 생기는 거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다른 겁니다. 왜 0번째죠? 왜 0번째일까? 역시 아무도 대답 안 하지. 자, 우리는 메모리 공간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공간을 다룬다고 했어요. T, R, I, N, G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하는데 얘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 5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가 -1, -2,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자, 요 0, 1, 2, 3, 4, 5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subscription을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왔느냐? 메모리 어드레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메모리 어드레스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 subscription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subscription 0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1이다. 무슨 말이냐? 1이야. 내 뒤로 하나 있는 하나. 그 다음에 2 하면 내 뒤로 2개 있잖아. 왜 그러느냐? 우리는 공간에 대해서 다루니까 공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파이썬 혹은 C++, 아두이노 뭐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다 서브스크립션 0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스크래치를 다루잖아. 스크래치는 1부터 시작해요. 1부터.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자, 0을 얘기할 때 0 서브스크립션을 얘기할 때 이 서브스크립션이 어디를 지칭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0이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1이 시작하는 게 여기예요. 여기를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얘를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엘리멘트 이렇게 하면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간 자체를 가리킬 거냐 아니면 공간의 시작하는 위치를 가리킬 거냐 인데
지금 요 서브스크립션은 어떻게 되느냐? 공간의 시작 위치를 가르쳐요. 여기를 가르쳐.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 뒤에 두 개 있어. 그 다음에 시작되는 위치는 두 개 건너뛰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이런 서브스크립션에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부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받을 때, 이게 볼 때, 공부한다고 했을 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붙여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의미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붙이게 됐는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슬라이싱. 슬라이싱은 어떤 시퀀스, 어떤 그 백체, 문자열이나 튜플이나 리스트에서 어떤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서 순서들이 부여되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범위들의 항목들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라내고 선택하고 싶어. 그때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트링에서 subscription 1, 땡땡 3 하면 첫 번째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0, 1, 2, 3이죠. 3 뒤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설명하면 주어져 있는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로우 바운드 얘는 이상입니다. 이상. 요거. 그래서 자기 자신 포함해요. 그 다음에 어퍼 바운드 얘는 미만입니다. 작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빼요. 이 스트라이드 이렇게 있는데 이 스트라이드는 얘는 간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값은 1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에 로우 바운드 이상 포함시키고 어퍼 바운드 미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보통 이런 범위를 표현하잖아요. 범위를 표현하면 왼쪽은 이상, 로우 바운드에서 크거나 같다, 여기는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범위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기본적인 것들 그냥 넘어갈게요. 유너리 오퍼레이터, 단항 연산자라고 얘기합니다. 연산자인데 오퍼레이터, 단항 오퍼레이터가 인저로 받는 그 인자값이 하나인 경우 이게 단항 연산자다 이렇게 하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인데 이 덧셈인데 두 개면 인자값이 두 개면 두 개를 더하라 덧셈인데 여기 플러스하고 숫자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플러스 한 다음에 뭐 변수만 나타나면 얘는 양수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붙인다 라는 거죠. 마이너스는 음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항연산자 해서 항이 두 개요. 두 개. 그래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아스테리크 슬래시 더블 슬래시 퍼센트 그다음에 더블 아스테리크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 거듭 제곱인데 이 거듭 제곱을 우리는 별표 두 개를 사용해서 거듭 제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right to left associativity를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right to left associativity는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문장을 표현식을 해석하는데 right to left associativity를 가진다 하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결합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 곱하기 2 이런 수식을 만났어요. 2에 2 곱하기 2 요걸 거듭제곱이죠. 라고 하면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하면 여기에서 보면 요 앞에 있는 걸 해석하면은 4가 되고 곱하기 2 하니까 8이 될 거고 right to left associativity를 가진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제 결합성을 가지니까 2 곱하기 2를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4가 되고 2에 4승이 되니까 1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associativity는 어느 순서로 값으로 치환시킬 것이냐 요게 associativity라는 건데 얘는 거듭제곱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치환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소시에이티비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느냐?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left to right associativity를 가지는 몇 가지만 이제 right to left associativity를 가지는데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괄호 그냥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그냥 괄호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left to right associativity냐, 뭐 right to left associativity냐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코딩하고 개발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자, 컴패리즌 인데 자, 우선순위에 있어서 파이썬에서는 모든 비교 연산은 같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C, C++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허용하지 않지만 C, C++ 요 파이썬에서는 이런 것들을 허용해요. 1이 x보다 크고 x가 10보다 작다. 이걸 한꺼번에 붙여서 표현하는 것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연산자는 크다, 작다, 크다, 같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게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다르다. 뭐 이렇게 연산자를 할 수 있고요. 멤버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in, not in 요거 집합 얘기할 때 했었죠. 그래서 x in s가 true다. 만약에 true라고 한다면 x가 s의 원소인 거예요. x not in s라고 하면은 여기가 true면 x가 s의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요 멤버십은 리턴하는 것이 이제 true, false 컴패리즌이니까 두 개 비교해서 참이다, 거짓이다 나를 판별해주는 오퍼레이터들입니다. 이런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표현식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논리연산인데 이 논리연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컴퓨터 공학은 존재와 부재를 다룬다 라고 했는데 그 존재와 부재를 다루는 것이 이 불리한 로직이거든. 그래서 true, false거든. 그래서 not이면 인자가 true일 때 not을 붙이면 false가 되고 false에다가 not을 붙이면 true가 돼요. and 두 인자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그러면은 false고 그 외의 경우에는 true. or는 두 인자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 그 외에는 false가 됩니다. 자,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앞에서 설명했던 right to left associativity 말고 얘는 반대에 left to right associativity를 가지는데 얘는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얘가 left to right associativity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먼저 x and y라고 이야기하면 x의 값을 평가하고 x가 거짓이면 false, 그렇지 않으면 y의 값을 평가해서 다음 단계로 순서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인자 x and y라고 했을 때 자, x and y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 x가 false면 뒤에 볼 필요도 없이 그냥 false인 거잖아. 그러니까 left to right associative를 가지게끔 만들면 요 첫 번째만 하게 되면 뒤에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탁 날아가는 거예요. 계산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 단에서 이런 and나 or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두 개의 인자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true거든. 그러니까 left to right associativity를 할 때 하나라도 true가 발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뒤에 볼 필요도 없이 다 true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연산을 수행할 때 그 로직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그다음에 성능도 되게 빨라지게 됩니다. 논리 연산을 하는데 요 그 hash이라고 하는 근데 얘는 exclusive or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인자의 값이 같으면 false, 다르면 true입니다. 그래서 베타적인 or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를
불리한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는데 이 불리한 오퍼레이션을 왜 쓰느냐? 여러분이 아마 다음 학기에 컴퓨터 구조 그런 교과목을 배우게 될 거예요.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and, or, 그러니까 여기는 논리 연산이잖아. 논리 연산으로 우리는 산술 연산을 구현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